네, 역함수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함수라는 것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을 거꾸로 대응을 시켜도 함수가 되는 경우에 역함수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기호는 f의 인버스 형태로 표현을 했었고요. 이렇게 거꾸로 대응시켜도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면 역함수라고 불렸죠. 그래서 모든 경우의 함수에서 다 역함수가 있는 게 아니었죠. 다음과 같은 대응들이 있을 때 이렇게 거꾸로 가는 형태도 함수가 되려면 이 y 지역이 정의역이 돼야 되는데요. 함수에서는 이 y 집합의 원소들이 다 화살표를 하나씩 보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경우의 함수라면 b, c, e는 대응되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f의 인버스, 즉 역함수에 대해서는 역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f라는 함수가 있어도 모두 다 역함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갈 때 대응이 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함수는 역함수가 없죠. 두 번째 같은 형태도 살펴보시면 g라는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관계에서 거꾸로 가는 대응을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 화살표가 이렇게 거꾸로 있는 그런 상황이죠. y집합이 정의역이 됐을 때 2라는 친구에 대응되는 화살표 없기 때문에 이 친구도 g의 인버스인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우에만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y라는 공역이었던 친구의 화살표가 다 받아져서 이 친구가 거꾸로 가는 대응을 이루게 될 때도 모든 원소들이 다 대응되는 친구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h의 인버스라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의역과 치역이 하나씩 다 대응이 일어나서 짝이 지어져서 거꾸로 갔을 때도 그 짝이 다 존재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함수들을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함수 조건을 만족할 때만 역함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프로 나타나져 있을 때는 역함수가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y축을 정의역으로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y축 정의역에 대해서 함수값이 하나씩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y의 값을 하나 정해서 딱 가로로 연결했을 때 만나는 점이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게 되면, 어디서든 다 그었을 때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게 되면 y가 정의역이 됐을 때 그에 해당하는 짝이 하나씩 존재하는 함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1번과 같은 경우는 가로로 그었을 때 이 위치에서는 해당하는 그 값들이 다 중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역함수 했을 때 함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죠. y의 값을 하나 선택했을 때 하나의 대응점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는 3번도 역시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나머지 친구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므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친구는 2번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러한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여야 하고, 그런 친구의 그래프는 이렇게 가로로 그어서 하나의 교차점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위로 혹은 오른쪽 아래로 나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즉 증가함수이거나 감소함수이어야 하지만 된다라는 상황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역함수의 관계식을 구하는 방법 먼저 확인해 보고 그래프로는 어떻게 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대1 대응인지 확인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1차 함수일 경우에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확인됐고요. 그러기 위해서 관계식으로 역함수를 찾아보시려면 첫 번째 x와 y의 문자를 바꿔서 썼었죠. 그래서 x는 2y 플러스 4라고 쓰시게 되고요. 이것을 y는으로 꼴로 정리해 주시면 f의 인버스의 즉 역함수의 관계식 형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x 마이너스 4는 2y, 2y는
x-4라는 얘기니까 y는 2분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현된 이 관계식이 f에 대한 역함수의 관계식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식을 찾아 나가는 스텝 3단계가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직접 이 친구를 그려도 되지만 관계식 찾아서 그려도 되지만 그 원리에 따라서 즉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가 역함수다라는 원리에 따라서 직접 그려주실 수 있죠. y는 2x 플러스 4의 그래프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는 뭐 지오지브라 같은 프로그램 이용하실 때 금방 그리실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런 원리로 역함수의 그래프 찾으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 배웠었는데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는 2의 x제곱 형태의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 x와 y의 자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그래프 이 친구의 y는 이꼴로 바꿔주기 위해서 y는 지수는이네요. y는 어떻게 표현해 줘야 되나?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이 관계를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로그 2의 x로 표현해 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정리해 보니 이런 꼴이 나타나는구나. 네, 이런 꼴을 잘 보시면 로그의 진수 부분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의 이름을 우리는 로그 함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필기한 부분이 겹쳐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여기 존재합니다. 증가하는 함수기 때문에 1대1 대응 함수 확인됐고 그에 대한 역함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의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기 때문에 로그 2의 x, 이 로그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곡선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증가함수 형태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대응표를 만들어서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나 2일 때는 어떻게 되나 대입하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래프의 형태를 추측하실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역함수 형태로 그래프를 추측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a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함수 형태의 지수함수의 y는 x에 대한 대칭 그래프이기 때문에 역시나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알 수 있고요. 0,1이라는 지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1,0을 지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0을 지난다는 것은 대입해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a의 1을 의미하고 이것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0인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진수가 1일 땐 항상 0인 점, 이 점을 특징점으로 지나게 되는 것이죠. 0과 1 사이에 있는 a의 값을 지닌 로그 함수에 대해서는 밑이 그 0과 1 사이가 되면 지수함수에서의 밑이 0과 1 사이인 감소함수 그래프의 역함수 그래프가 되므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감소함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역시 0,1을 지나던 게 1,0을 지나게 돼서 1,0을 지나는 특징점을 가진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로그 함수라는 친구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죠. 로그 함수에서는 이 로그의 밑에 대한 제한 조건이 있었고 진수에 대해서도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진수는 역함수 그려보면 따라오는 조건이 되는데요. 네,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즉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 되고 치역은 실수 전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해당하는 친구의 그 조건에 따라 그래프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밑이 a가 1보다 크게 되면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특징점으로는 1,0을 지나고 점근선은 y축이 되더라. 네, y축에 점근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는 지수함수에서 x축, 이 x축이 점근선이었습니다. 이 점근선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서 y축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부분 점점 가까이 가되 닿지 않는 점근선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근선으로 존재하게 되는 이 위치를 이 관계식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진수에는 0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진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0이 되지 않죠. 0이 되는 경우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점근선이 됩니다. 될 수 없는 값이 점근선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x가 0인 즉 y축이 바로 점근선이 된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또 특징 하나를 살펴보시면 y는 로그 a의 x와 y는 밑이 a의 역수인 이런 친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친구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밑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로그 a의 x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분석해 나가 보도록 하면 네, 또 평행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죠. 밑이 3이고 그렇다면 이 친구는 로그 3의 x라는 그러한 함수가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점인 1,0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 점근선 x는 0인 지점은 y축이었기 때문에 좌우 방향의 영향을 받아서 x가 마이너스 2인 점근선을 지니게 됩니다. 네, 이러한 친구들이 다 반영이 된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마이너스 2라는 x가 마이너스 2라는 점근선을 가지고 네, 밑이 3이니까 증가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그렇다면 x절편, y절편을 만나게 되겠는데 y절편을 찾게 되면 네, x값이 0일 때, 즉 로그 3의 2 마이너스 1이 바로 y절편이 되고요. 이 값은 음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곳에서 만날 거고요. 정확한 그 정수로 표현 안 되니까 위치만 대충 파악하고 다음에 x절편인 경우는 y가 0일 때 그러니까 y가 0인 친구를 정리해서 표현해 보면 이러한 형태 계산해야 되므로 x 플러스 2가 3이 돼야 되고 x는 1 x가 1일 때 0인 지점을 지나는 그런 음수의 y절편을 가진 이러한 증가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바로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해서 문제 3번 풀어보시고요. 네, 예제 2번으로 넘어가서 예제 2번은 우리 전에 살펴본 거와 같이 함수를 통해서 대소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거와 같이 밑이 2인 그러한 로그 2의 x인 이렇게 로그 함수에서 그러니까 표현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두 식은 하나는 x값이 11일 때 다른 하나는 x값이 2 루트 3의 제곱일 때죠. 즉 12일 때네요. 그러니까 밑이 2예요. 1,0을 지나고 오른쪽 위를 향하는 증가함수일 때 x가 10일인 경우의 함수값인 로그 2의 11과 x값이 12일 때의 함수값인 2 로그 2의 2 루트 3인 그 함수값의 대소를 구하라, 표현하라 라고 하니까 11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소 관계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을 풀어보시고요. 네, 분석하기 문제에 대한 그래프 한번 어떻게 그려지는지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프린트 10호 풀어서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